안녕하세요. 와우넷 김대복 대표입니다. 부자로 가는 길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캔들 강의 북극성 매매 기법 250년 전에 혼마 문해이사가 캔들 차트, 봉 차트를 만들었던 숨결을 현대의 어떤 감각으로 이해해 드렸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지금 현재 북쪽을 찾아가는 북극성을 보고 매매하듯이 매매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에너지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에너지 분석은 거래량을 통해서 하는데, 이 거래량이 시장이다 보니까 큰 힘을 가졌던 메이저 세력들의 움직임하고 연동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거래량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과거에 이제 후행성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보인다고 하지만,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래량을 정확히 분석하면 주가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사실은 캔들을 가지고도 주가를 보지만 거래량 가지고도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거래량 분석에서는 최소한 지금 현재 고수의 반열이 되어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래량 분석 중에 매집 에너지 포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일단 시세의 생명은 거래량이고요. 그 매집 세력의 에너지의 법칙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에너지의 어떤 가속 법칙, 이게 이제 각도로 나타내는데 이게 개인의 어떤 각도란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 세력 에너지 포착법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량은 시세의 생명수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시세를 태우는 연료이다. 그리고 시세를 분출하는 어떤 동력이다.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 어떻게 됐든 줄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있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 매수하고 싶은 사람의 매수의 요건을 충족시켜주고, 매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매도의 요건을 충족시켜줄 때 거래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재의 가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매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게 되니까 당연히 거래가 줄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매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늘어나면 거래량이 늘어나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이쪽과 동상이몽이에요. 한쪽에서는 매수하는 쪽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거래가 많이 되는 거고, 매도하고 싶은 사람은 주가가 여기가 고점이다, 지금 내려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러다 보니까 생명수이고 거래가 늘어날 때 좋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거래량은 바다 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매수를 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거래를 합니다. 근데 거래가 또 늘어나는 방법은 이제 매도했던 세력이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 반대로 매도했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위험에 노출됐다. 그래서 이 위험을 노출된 걸 다시 채워넣기 위해서 매매하거든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기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오후에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아침에 기술적 반등을 생각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포지션을 매수로 들어갔죠. 근데 주가가 떨어져. 그거 아니구나. 어이쿠, 이거 지금 현재 팔아야지 하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던 사람이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포지션에 내가 노출됐던 걸 내가 위험을 해치하기 위해서 던지는 이런 것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보면 거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거래는 항상 주가에 선행해요. 후행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기 때문에 거래량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무시한 어떤 이런 비밀들이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첫 번째는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뭔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세력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세력들이 여기에 뭔가 있어. 그래서 거래를 유발시켜서 호기심을 느끼는 거죠. 그 시장의 참여자들은 처음에 어떻게 보면 어떤 재료를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재료가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어떤 사람은 이 시장에서는 이 재료가 멀리 갈 거야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합리적으로 이게 정말 진짜로 좋은 재료구나 하고 이게 확신시켜 줄 때는 양봉이 나오는 거고 이 재료가 내가 지금 잘못 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떨어질 때는 음봉이 나오는 건데 좌우간 주가보다 이게 선행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거래량을 만들고 거래량을 중시했던 사람들 찰스 다우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주가가 항상 오를 때 내릴 때나 충격 파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엘리오트 파동에 보면 충격 파장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인플러스 웨이브가 생겼을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주가는 선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는 시장을 태우는 연료이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우주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선이 이제 딱 로켓이나 우주선이 발사할 때 그 자기가 멀리 솟구치기 위해서 그 연료의 어떤 대부분을 발사하는 장계에서 추진하면서 지금 발사하는 여기에서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쏟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래량이 시장을 태우는 연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매도하고 싶었던 오르는 쪽에서 보면 매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모든 매도의 욕구를 다 채워주고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다 이익이 나니까 거래가 많이 되면서 됐을 때 주가가 형성이 될 때 그 거래량은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은 매집의 에너지다. 결국은 이제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매집하려면 내가 매집해서 거래량을 많이 유발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100만 주를 매수해서 만약에 이걸 팔려고 생각한다면 거래량을 이 100만 주 아니라 1000만 주 가까이를 거래를 많이 터뜨려야 되잖아요. 터뜨려야지만이 내가 어느 이 시점에서 딱 던지면 이게 주가가 딱 떨어질 때 그동안에 못 샀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게끔 만들려면 거래량은 매집의 에너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캔들에서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 좀 잘 생각해 봐요. 지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3법 이런 거 배웠잖아요. 3법이 뭡니까? 모네이사의 3법은 매수하고 매도하고 내가 잘 안 보일 때 3일을 쉬라. 그렇게 보면 쉴 때 종목이 탈출해서 올라오는 것 이런 자리 그럴 때 돌파하는 자리 아래로 돌파하든 위로 돌파하는 자리에 에너지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야 신뢰성이 있다. 왜? 지금 손을 바꾸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래량은 상승의 에너지, 상승 그리고 거래량이 상승하고 에너지가 매집의 에너지라고 보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매도와 매수의 어떤 교집합이 거래량이다.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충족을 해주고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의 충족한 이게 그럽니다.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가 관심의 대상이죠.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급한 매집 세력일 경우에는
그동안에 매집을 만약에 못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매집을 해서 약간 개인들이 달려들면 약간 흔들면서 가격 조율을 하고 흔들어 놓고 다시 마중에 이렇게 속도를 내는데, 일정 부분 거래량이 주가가 일정 부분 오른 다음에 거래가 터지면 이것은 분출 거래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은 상승의 어떤 초동기에 나오는 거래량은 거래량의 대량 거래, 우리는 볼륨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 볼륨 스파이크가 나오면 그 자리는 에너지가 분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사면 되고요. 그 일정 부분 가격이 오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 이때는 그동안 사지 못했던 개미들, 개인들의 어떤 매수가, 야, 내가 여기서 안 사면 내 다른 사람보다 크게 후퇴할 것 같다, 내 재산이. 그렇게 될 때 들어올 걸 우리는 포모라 그러죠. 포모의 매수, 탐욕의 매수, 이 자리가 분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량 거래량, 그 에너지가 세력의 에너지라고 보고, 볼륨 스파이크는 아까 그랬잖아요.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데, 처음에 매도와 매수가 확신을 갖고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가가 일정 부분 오를 때는 오르니까 매수했던 사람, 그래 내가 생각이 잘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사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거래량을 늘리는 거고, 매도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신을 갖으니까 내가 빨리 지금 현재 팔았는데 이거 다시 사야 되자, 다시 사야 된다, 포지션을 다시 사야지 하고 이랬을 때 방향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볼륨 스파이크가 나왔다, 세력의 에너지가 일단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바로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매도했으니까 손이 바뀐 거잖아요. 그 매수가 들어왔는데 매도가, 내가 이게 이제 여기에 100만 건이 있었어요. 100만 건이 매도가 있었는데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100만 건을 다 해소시켜 준 거야.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 거예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손해보고 나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종목이나 지수의 주인이 바뀌는 거다. 그 대량거래의 의미는 뭐냐면, 대량거래의 의미는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점이고,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 거죠. 특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거나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이건 좋은 시그널로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거래량은 시장을 움직이는 연료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해 주면, 거래가 우주선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 공간으로 발사될 때 연료의 절반 이상을 소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내가 매집이 안 됐을 때는 주가를 올리면서 매집한다는 거예요. 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에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이건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움직이는 연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다 돈 벌죠. 그렇잖아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다 돈 버는데 시장은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 유턴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이제 조종의 법칙,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거래가 많이 늘어날 때는, 폭발적인 거래가 늘어날 때는 이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에요. 속도가 붙기 시작해서 저항 라인을 뚫고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결국은 주가의 급등을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미국의 어떤 한 학자가 이제 주식하는 이런 한 학자가 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거래가 많이 되는 집단하고
거래가 아주 적게 되는 이 그 집단을 이렇게 어떤 분포를 만들어서 매수와 매도를 똑같이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익률은 어떨까요? 당연히 거래가 많이 되는 쪽에서 수익률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그 저가권이든 중가권이든 거래가 많이 터지는 이 자리를 우리가 늘려야 되고, 아 그래 이제 김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거래가 선행하고 주가가 오를 때 항상 이게 주가가 에너지가 분출되니까 이 자리를 잘 보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량 에너지는 에너지 법칙 세 가지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쉽기 때문에 이거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 에너지, 그 세력의 에너지의 3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 그건 매수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야.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의 에너지가 뭐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떨어졌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대량으로 거래가 있는데 전무후무한 거래량이 있을 때 이거 인생 거래량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리먼 사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주가들 뭐 기아나 이런 쪽 삼성전기나 이런 것들 움직일 때 대량으로 거래됐는데, 그게 대량으로 거래되면서 3, 4년 동안 계속 호황을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량으로 초반에 이런 대량으로 손바뀜 현상이 나오면 새로운 주인이 바뀌는 거고, 그 주인이 나오면 매수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가를 딱 볼 때 그냥 과거에 뭐 2, 3개월 아니면 1년 동안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던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종목들만 찾아서 매매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 이것도 해서 돈 벌 것 같고 저것도 돈 벌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안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돈을 번다면 이런 것들 매매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요. 찰스 다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찰스 다우가 이제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이 거래량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조정할 때 거래량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주가가 오르는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도 관계없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세력 에너지의 두 번째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정받는데 거래량이 막 늘어나면 힘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이 바뀌고 있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세력들이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올릴 때 여기에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여기에 오히려 거래가 줄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줘라.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가 줄어야 된대. 그러면 이거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상승 구간에서는 거래가 늘어나야 돼. 마찬가지로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가 줄어들어야 돼. 반대로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락 추세가 시작했다는 음봉, 대음봉이 나오는 이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기술적인 반등할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줄어야죠. 충격 파장에서 거래량이 늘고 지금 현재 조정 파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거래가 이렇게 막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경우에 이게 바로 매도의 법칙입니다. 이때는 매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주가가 일정 부분 기간 동안에 상승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솟구치면 주가가 올라가면 관계가 없어요. 올라가면 관계가 없는데 주가가 거래가 많이 늘어났는데 주가가 안 가면 누군가가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앞에서 매수했던 사람이 매도하니까 주가가 못 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주식이 올라갈 때는 이제 매수자가 많아져야 돼. 새로운 매수자가 계속 들어와 줘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매수자가 아니고 새로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고 나가면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거래량이 마지막에 일정 부분에 주가가 됐음에도 주가가 못 가면 이 자리는 매도이다. 요 3법칙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그 로켓 에너지 법칙인데 요거는 아까 대량 거래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우주선이 발사할 때처럼 로켓포처럼 거래가 왕창 거래되고 용암 분출하듯이 거래가 된 종목을 사면 돈이 돼요. 그것은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2, 3일 흔들어서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소리 소문 없이요.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현재 모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은 많이 될 때는 첫 번째 거래량이 많이 됐다는 건 주가가 이렇게 이런 흐름에서요. 주가가 이런 흐름으로 바뀌는 것. 요렇게 흐름을 요렇게 바꿔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파 거래량은 에너지가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쭉 내려와서 돌파할 때 에너지가 분출하는 이런 게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대량 거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로를 바꾼다. 하락하던 놈이 상승으로 바꾸거나 상승하던 놈이 기울기를 가파르게 이렇게 올리는 것. 이게 이 두 가지의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대량으로 거래시키면서 기존의 방향을 바꾸든 기존의 방향을 가속화하든 이것은 무조건 다 좋은 거다. 그래서 다음 문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신뢰성 있는 돌파 거래량은 A입니까? B입니까? 이건 지금까지 공부 잘했던 사람들한테는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 만약에 이걸 보고 지금 이제 답이 B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안 되는 거고요. 김대국 대표가 강의를 잘했다면 그건 당연히 A죠. 왜? 돌파 때 거래가 많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정할 때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하고 나서 가격 조율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2법칙. 가격이 조율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법칙은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야 된다.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서는 여기서 늘어나고 여기가 중간에서 팔았다는 얘기고요. 이제 이 흐름에서 이 가격의 마디가 중심이냐 아니면 3분의 1이냐 아니면 엘리오트 파동의 61.8%냐 이렇게 아주 정교한 매매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에 대한 이런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의 매집 에너지의 두 가지 패턴은 그냥 눈으로 보게끔 하는 이런 대량 거래 패턴.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레간자라는 차 있었잖아요.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원래는 뜻은 우아하다는 이런 뜻이지만 소리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하는 것. 소문 없이 매집해서 가져가는 조주 패턴 이 두 가지 패턴입니다. 그러면 1번 패턴은 공부했잖아요. 방금 전에. 그 2번 패턴을 공부하지 않았죠. 1번 패턴은 이렇게 보면 주가가 평상시보다 거래량이 볼륨 스파이크 형태는 지금 현재 평균 거래량의 2배 이상 날 때 200% 이상 나는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 이건 볼륨 스파이크라고 보고 매수인데 이게 지금 여기가 볼륨 스파이크가 났다는 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일정 부분 오른 다음에 났기 때문에 분출 거래량이라고 봐야 되고 저 앞에는 매집 거래량이죠. 그래서 볼륨 스파이크는 매집의 에너지이다. 그러니까 상승의 어떤 로켓은 초반에 나오면 상승의 로켓이지만 후반에 나오면 개인들에게
물량을 더 넘기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보면 로켓 에너지가 여기 보면 이렇게 거래가 여기 평상시에 이렇게 줄다가 여기 이렇게 늘어나면서 대량으로 거래량,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거래량, 전무후무한 거래량이 늘어나고 나서 주가는 이렇게 올랐다. 4,000원짜리가 12,000원짜리로 3배 이상의 어떤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거래량 딱 이거 하나만 갖고 돈 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벌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더 알면 더 좋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하는 패턴이죠. 이걸 우리는 조주 패턴이라고 해요. 조주라는 건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 우리가 그 높이뛰기 하는 선수들이 그 높이뛰기 하기 전에 도움 닫기 해서 탁 튀어서 올라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매집 세력은 자기들이 매집하는 물량들을 소리 소문 없이 한 70% 정도를 매집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물량을 추가적으로 10% 정도 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내리고 올리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에너지에 쏟아붓는 건데 요거는 지금 현재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한 다음에 마지막에 발산하는 이 모습인데 이게 여러분들 구하기는 지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또 한 번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주 패턴은 매집하면 항상 개인들이 달아붙는단 말이에요. 그는 개인들이 달아붙는 걸 지금 흔들어서 개인의 매수세를 던져야 돼. 왜? 개인이 같이 올라가면 개인이 중간에서 막 매도하면 물량 매집했던 물량을 좀 더 많이 매집해야 되기 때문에 흔들어 놓고 마지막에 띄우기 이 3단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집, 흔들기, 띄우기 방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매집 에너지 포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집 에너지의 포착법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지금 현재 볼륨 스파이크는 평균 거래량의 200% 이상, 물론 뭐 500%, 1000%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거래가 많이 터졌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그 매도 압력이 있었던 그 의미 있는 선을 넘어줘야 돼요. 의미 있는 머니라인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 머니라인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니까 연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의 수급이 있느냐. 그 메이저의 수급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면 되냐. 캔들의 어떤 모양을 보면 되죠. 캔들의 모양이 에너지가 끌고 올라갈 때 개인들의 어떤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올라오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주의 패턴이 완성되느냐. 그러면 조주는 아까 뭐라 했죠? 매집하고 흔들고 그리고 띄우기. 그러니까 매집하고 흔들고 띄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세력 에너지 포착법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3법을 배웠잖아요. 여기 혼마 문헤이사의 3법이 여기 나옵니다. 첫날에 이렇게 강력하게 9,200%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에 매집이 이게 터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매집일 수도 있고 지금 시작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바로 안 따라 사고 기다리면 얘가 이렇게 가격 조율을 할 때 거래량이 줄잖아요. 거래량이 준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1612%로 늘면서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현재 형성그룹이라는 건데 이렇게 급등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예를 보시면 더 이해가 되죠. 이건 보시면 지금 주가가 코스모 신소재라는 건데 지금 저 앞에 처음에 300%의 거래량으로 이 소리 소문 없이 달 때 이런 자리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집이라고 봐야 돼요. 매집인데 매집의 흐름은 한번 사놓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사가지고 관심을 끌어가지고 다음에 마지막에 발산할 때 보세요. 주가가 200% 상승하면서 여기에 캔들인데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이잖아요. 이 자리를 딱 넘는 순간에 이런 시세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9만 원대에 있는 주식이 15만 원대까지 가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이건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요 흐름은 뷰노라는 건데 여기도 460%의 거래량이 늘고 그 다음으로 연결해서 쭉 올라오는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N자형이죠.
그리고 발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볼륨이 딱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꼭지를 치는데 이런 흐름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그래서 세력 에너지라는 건 볼륨이 들어오는 자리는 여전히 좋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볼륨 스파이크, 이제 볼륨 스파이크라는 건 이렇게 뾰족하게 스파이크처럼 쭉 올라와 있는 이런 건데,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은 좋은 매수의 자리로 잡아야 되고, 지금 여기 이 흐름들도 그런 흐름들로 연결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900원대 주가가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가서 1차, 2차, 3차. 이게 뭔 얘기냐면 나중에 가면 이제 트렌드 추세를 타는 법에서 배우는데, 추세라는 게 지금 현재 고점과 고점을 잇는 게 하락 트렌드잖아요. 그럼 하락 트렌드를 넘어가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매수하면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볼륨 스파이크가 일었을 때는 여기는 바로 셀의 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요약하면, 전체를 요약하면 세력 에너지의 그 분석 4단계, 아까 거래량 분석의 3단계를 조금 세분화했다고 보면 돼요. 쉽게. 근데 이거는 100% 머릿속에 딱 집어야 돼요. 거래량 하면, 에너지 분석하면 이 4가지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 예, 제가 이제 뭐라면 종가가 상승으로 끝났을 경우에 볼륨이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매수가 강하다는 것이고요. 상승의 강화의 흐름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거래가 감소했다. 그런데 거래가 감소하면 매수가 약해진 거죠. 매도가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면 가격 조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구나. 이때 거래가 죽으면서 보면 가격 조율은 여기까지는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이고, 이게 만약에 하락으로 끝나면서 거래가 늘어난다. 이때는 공급 우위의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래량이라는 건 매수자와 매도자가 지금 현재 자기가 불확실성한 미래를 놓고 매매하면서 확실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가의 어떤 신뢰가,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가 많은 거고,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가 많이 되면서 종가가 하락하면 이건 하락의 강화의 흐름입니다. 하락세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락은 감소가 나오면 매도가 약한 겁니다. 요거 4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와 거래량입니다. 추세와 거래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되면 그 자리는 매수이죠. 특히 뭐라 그랬죠?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할 때 거래가 많이 되면, 저기 브레이크 아웃 되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도 거래가 그런 자리에서 증가하면 매수입니다. 근데 일정 부분에 상승한 다음에 거래가 증가하면 개인들의 매수가 왕창 들어오는데, 그때 주가가 안 올라가면 상투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혼마 문해이사의 이제 삼산의 그 전법을 배웠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주가가 일정 부분 산을 그리고 나서 못 가고 네크라인을 깨면 그건 지금 현재 매수가 매도로 바뀌는 거거든요. 추세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라면 지금 현재 고점을 이렇게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이런 자리의 트렌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못 가고 떨어졌을 때는 여기 네크라인을 깨면 매도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거래는 주가를 태우는 연료이다. 주가가 연료인데 연료가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래량 딱 하면 한마디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많으면 조금 경계해보고, 주가가 바닥인 상태에서 거래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다. 돌파는 새로운 추세이다. 돌파라는 건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이렇게 돌파하면 여기에 그 매도하고 싶었던 사람을 충족시켜주고 이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건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거래량 에너지 3법칙과 에너지 분석 4단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4강으로 이제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머니라인을 올라타는 법, 움직이는 시세에 올라타자.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움직이는 기차에 타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머니라인을 올라타는 어떤 두 가지 타점 이걸 배울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추세라고 생각했을 때 추세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추세를 끌고 갈 때 지금 이제 피라미딩 매매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니라인 올라타는 법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좋은 전략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